구성된 소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얼마 전에 감독님한테 연락이 와갖고 20년 만에 재상영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오늘 영화에서 또 볼 수 있을까? 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걱정 많이 했는데 한번 인증해서 볼게요 하고 왔는데 큰 화면으로 또 보니까 또 오글거리네요. 아 정말 너무 오글거려갖고 저는 또 숨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어떻게 재밌게 보셨어요? 네. 아 저의 명리 연기 어렸어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천정명 교수님께 부탁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정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한 24 정도였던 것 같아요. 와, 지금 생각해보니까 영화에서 촬영한 장면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데 거의 대부분 기억에 없었던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 거겠죠. 근데 좀 새로운 영화를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너무 감회가 새로웠고 또 이렇게 20년 만에 또 영화관에서 제대로 또 상영을 하는 거를 보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재밌게 봤는데 20살 초반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다시 찍는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뭐 이해는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네, 저는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20년 만에 약간 리유니언 하는 분들이 자리에 계신데 사실 이 작품을 또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쉽게 오늘 처음 봤다. 네. 처음 본 분들이 정말 많네요. 네. 감독님 태풍대왕의 시작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는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생각하면 제가 액션 영화를 찍겠다는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네, 액션 영화를 찍어보고 싶다. 왜 여성 감독들은 고양이를 부탁해 같은 영화 하나 찍어야 되냐. 액션 영화를 찍고 싶다. 근데 그냥 액션 영화는 좀 재미가 없다. 그러면 나는 어떤 액션 영화를 찍을까? 사실 그게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그레시브 인라인 스케이트를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스트릿 컬처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스케이트 신 친구들을 만났죠. 그래서 스케이트 타는 친구들을 맨날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해서 시나리오를 썼어요. 당시에 스케이트 씬은 에어부부라는 팀이 하나 있었고 또 어그로네이션이라는 팀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헬멧에 대한 갈등처럼 이 에어부부 친구들은 굉장히 좀 모범생이고, 미안해요 어그로네이션 친구들 좀 모범생이고, 예, 좀 현실적인 감각이 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되게 하는 그런 친구들이었고, 어그로네이션은 좀 반항아들, 그리고 좀 제멋대로고 맨날 싸우고 약간 이런 느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을 이제 약간 두 캐릭터로 만들면서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든 거가 이제 태풍태양의 기본적인 갈등의 그런 서사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화를 만들고, 사실 이제 지금 생각하면 저는 이미 디지털 세대에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를 이제 굉장히 큰 필름 카메라로 찍고, 사실 내가 매일 만나는 그런 스케이터들은 한참 이제 디카를 자유롭게 쓰면서 디카를 가지고 되게 자유롭게 스케이트를 타면서 촬영했던 그런 영상들을 늘 보고 있다가, 실제로 이제 내가 필름으로 그것들을 구현하는 게 너무나 이제 힘든 거예요. 하여튼 매일매일 사실 이제 배우들한테는 되게 미안하지만 저의 관심사가 연기를 어떻게 이거를 할까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스케이트 씬을 찍느냐가 저한테는 너무 중요했어요. 하루하루가.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스케이트 씬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많이 감정이나 이야기들을 그 스케이트 씬으로 압축을 하다 보니까 스케이트 씬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아침에 해가 뜨고 촬영을 할 때마다 오늘 촬영을 하려면 몇 컷을 찍어야 되는데 이걸 오늘 안에 다 찍을 수 있을까? 사실 그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서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밥을 3분 안에 먹는 버릇이 그때 생겼어요. 네. 그러면서 매일 하여튼 내가 목표로 한 스케이트 씬을 어떻게 찍느냐, 씬들을 어떻게 찍느냐 그런 거에 굉장히 시달렸던. 그래서 영화를 개봉하고 나서 보지를 못했어요. 네,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보지를 못했고 하여튼 저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오늘 감독님도 생각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20년 만에 영화를 내가 다시 보았을 때 20년 만이니까 다시 볼 수가 있는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진짜 이 영화를 다시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하여튼 되게 보기가 힘든 영화였어요, 저한테는. 근데 지금 20년 만에 다시 봤는데 배우들이 이제 이 배우들의 연기도 되게 익숙하잖아요. 우리한테 이 사람들이 이제 아는 사람이 됐잖아요. 20년 동안. 그래서 저는 되게 연기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정말요? 그래서 저는 전혀 괜찮은 것 같다. 영화가 생각보다 괜찮네. 약간 이런 느낌이 약간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당시에 처음 신인 배우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찍으면서 배우들을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야 스케이트 잘 타야 돼 그것만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고통의 순간들이 있지만 오늘 다시 영화를 봤을 때 진짜 남이 찍은 영화처럼 오늘 봤어요. 오늘 봤는데 역시 오늘도 이 자리에 없는 우리 김강우 배우, 김강우 배우가 밤섬에서 아주 잘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강우가 그립다, 김강우 배우가 그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강우 배우가 오늘 외국 결정에서도 못 왔고 온주환 배우도 오늘 또 연극 때문에 못 왔어요. 그래서 안부 전해달라고 이렇게 인사를 저에게 전했습니다. 엉뚱한 대답을 계속 한 것 같아요. 네, 정재현 감독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보셔서 다 느끼시겠지만 영화가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네, 한 번도 못 봤던 영화를 보고 있는 느낌이고 봤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 이런 장면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청춘 영화라는 거는 이렇게 긴 시간에 좀 숙성시켜놨다가 꺼내보는 맛이 또 되게 새롭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극장에서 보셨던 분들은 약간 20년 만에 꺼내는 어떤 위스키처럼 그런 맛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여력이 되신다면 영상 자료 오래오래 있어줄 테니까 20년 후에 또 한번 이렇게 모여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때는 아마 스케이트라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보는데 너무너무 몸고생이 심했을 영화였을 텐데 영화 보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들, 부대됐던 순간들 다 떠올리실 것 같아요. 우리 태풍태양의 현장 어땠는지 두 분의 기억을 좀 더듬어서 들어보고 싶은데요. 천정명 배우님 어떤 현장이었나요? 딱 두 가지가 생각이 딱 기억이 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투르스핀 탑솔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찍는데 지금 뭐 필름이 아니잖아요. 그때 진짜 필름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한 100번 넘게 탔었어요. 그걸 진짜 이제 성공한다는 목표로. 근데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 와 정말 하루 종일 찍었던 것 같아요. 아닌가? 이틀 안에서 찍었나? 너무 오래전이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성공한다는 생각으로 촬영이 임했는데 결국에 성공을 못했어요. 근데 저도 너무 죄송스러웠지만 그 모든 분들께서 너무 고생하셨고 또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감독님들도 그렇고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때 이제 막 필름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몇 통 썼던 것 같은데 수십 통 썼던 거 그죠? 지금 같았으면 말이 안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디지털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또 기억에 남는 거는 어떤 건물에서 이제
상영이가 이제 다치는 씬 있잖아요. 머리 꽝 부딪혀 응급실에 실려요. 그 장면이 반팔을 입고 찍었는데 그때가 한겨울이었거든요. 진짜 추운 겨울이었어요. 완전 거의 한 1월 달이었나?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때 막 입김이 나니까 얼음을 막 머금고 막 대사를 하기도 하고 그때 너무 추웠어가지고 그게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정명 씨랑 비 맞으면서 얘기하는 씬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겨울에 비를 뿌리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추웠고 뭐, 정명 씨가 추웠다고 하지만 정명 씨는 그래도 반팔 입었잖아요. 계속 나시름을 추운데 계속 스케이트를 타는데 저 반팔 입은 친구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지금같이 무슨 디지털로 찍을 수 있는 여건이니까 그런 상황이면 빨리 찍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필름이니까 널치는지 하는 데도 오래 걸리고 저희도 이제 처음 초반에 영화를 찍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영화 현장은 원래 이런가? 뭐 한번 하면 이제 엄청 스태프분들이 이제 필름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렌즈 한 번 나오면 너무 미안해지고 저희는 이렇게 또 생각했던 거 뭐 기술적인 스태프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연기적으로 뭐 배우들도 실수하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촬영이 뭐가 안 맞으면 하루가 또 딜레이도 하다 보니까 연습도 한 6개월 연습했는데 촬영도 6개월 찍는다고 해서 8개월, 10개월 그건 아니야. 진짜 이건 이게 뭐지? 할 정도로 오래 찍어가지고 결국에 나중에는 저희가 거의 마지막 멕시코 씬은 없을 수도 있었잖아요. 저희 마지막에 그래서 다 촬영이 종료됐는데 한 보름 지난 다음에 갑자기 또 찍을 수 있대 예산이 또 생겨갖고 그래서 저희가 또 멕시코 가서 그런 장면 찍고 그래서 저희도 찍으면서 연기적인 것도 많이 뭐 연습했어야 했지만 이 상황들을 전체적인 영화 이 상황들을 이해하는 게 조금 이게 쉽지 않다. 이게 뭐야? 이게 디지털이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게 필름이어서 다시 네, 우리 고생이 너무너무 많았던 두 배우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난 영화를 봐서 저희한테는 정말 한국의 청춘 영화 중에서도 여름을 대표하는 영화라고 기억이 되는 영화가 태양인데 세 분 얘기를 특히 배우님들 두 분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약간 한겨울에 유경훈련 갔다 온 얘기 같기도 하고 감독이 매우 혹독한 분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필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좀 연령대가 낮은 분들이라면 배우님이 필름 촬영에서 NG가 난다는 거는 내가 계속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걸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구나라는 것 때문에도 엄청난 부담이 되셨을 것 같아요. 물론 배우님들의 몸고생만큼이나 감독님도 고생이 어마어마하셨을 것 같은데 몸으로 기억하는 어떤 고생들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스케이트를 계속 이제 촬영 이제 훈련을 이제 스턴트 연습을 하게 된 거죠. 스케이트를 전혀 못하던 사람들인데 스케이트를 잘 타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연습을 이제 많이 하는데 어느 날 저 오늘 와서 계신데 박주영 프로듀서가 저한테 큰일 났다는 거예요. 배우들이 다 동남아 배우처럼 지금 까매져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필름으로 찍어서 그걸 봤을 때 확실히 정말 너무 이상하다 배우들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정명 배우님 얼굴을 보는데 초반에 굉장히 약간 검고 이러다가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좀 하얘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 배우들의 그 피부톤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야외 활동을 주로 하는 스케이터들의 피부톤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르구나. 이제 그게 오늘 영화를 보면서 그 프로듀서의 걱정이 떠오르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서 이 영화를 만들면서 제가 이제 이 신인 배우들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명 감독님이랑 촬영 감독님하고 얘기했던 거가 이제 야외에서의 그 얼굴 촬영이 사실 이렇게 각지게 딱딱 정확하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배우들이 현장에 가면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조명 그 스크린으로 이거를 딱 박스를 다 만들어서 배우들이 정말 그러니까 연기할 수 있는 스페이스를 만들어주지를 못한 거예요. 말하자면 편하게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는. 왜냐하면 배우들의 이미지나 얼굴의 그런 느낌이나 선들을 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조명을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이 연기의 스페이스를 되게 가두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배우들이 연기를 하나하나 짧게 끊어가는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영화를 찍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필름 영화의 특별한 점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보는데 이렇게 어둡거나 이미지들이 이렇게 시대착오적으로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좀 안 들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연출의 순간들이 좀 기억이 나고 오늘 영화를 보니까 이게 2.35대 1 굉장히 넓은 화각으로 찍은 건데 지금 찍으면 정말 다르게 찍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되는 면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영화에서 오늘 보니까 이상하게 한 번도 제가 20년 만에 오늘 보면서 과연 내가 이 영화에 빠져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그 모기가 그 밤섬으로 가는 장면에서 저도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나의 영화를 보지 않고 이제 관객의 눈으로 보는 시점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태풍태양 20주년 기념 상영회 공개에 대한 진행을 맡게 된 노래를 드리겠습니다. 영화가 감독님 말씀 들으니까 2005년도 6월 13일에 개봉했다고요. 정확하게 20년 만에 다시 6월에 보게 되는 자리였는데 영화 시각을 공개하셨네요. 영화 개봉하면서 그렇게 많이 행사를 하지 못했다고 감독님 전에 들었는데 오늘 감독님과 20년 만에 여러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태풍태양을 주인공 세 분이 그대로 모실 텐데 나가실 때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부탁드립니다. 정재현 감독님과 2000년 한정남 배우님 모셨습니다. 세 분 다 되게 잘해주셨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다 이 자리에서 영화를 보신 걸로 알고 있고 끝난 직후여서 되게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먼저 20년 만에 아기를 세상받고 다시 꺼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주신 정정감님부터 소감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장마가 심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비가 안 와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영화를 스케이트보이하고 그다음에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를 기억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해외 프린트라서 그래서 그 음악이 이제 나오지 않아서 뭐지 왜 안 나오지 그렇게 생각하는 걸 저를 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게 해외 분이라서 그렇다는 거 좀 미리 말씀드렸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사실 필름 홍보가 어떨지 되게 궁금했는데 필름은 여전히 변함없이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보통 프린트가 이제 20분 단위로 번이 바뀌는데 그 바뀔 때 그 느낌이 영화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내가 지금 필름을 보고 있구나 그런 느낌 들어서 굉장히 오랜만에 되게 좋았습니다.